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우리 교재 65페이지인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작년 2017년 1월 20일 날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외국인 토지법, 그리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 이 세 개가 통폐합되어서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이 부동산 거래 신고와 관련해서 작년에 세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 대해서 한 문제, 토지거래 허가에 대해서 한 문제, 이렇게 해서 작년에 5문제가 출제되었죠. 1번 틀린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개업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할 의무를 부담한다.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고 중개거래인 경우 즉 개업공개사가 개입된 경우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요. 2번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에는 계약서 사본과 사유서를 제출해야 되죠. 그러면 담당 공무원은 그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이 거래 당사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거짓 신고로 하도록 요구한 자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고요. 그 다음에 4번에 신고관청은 부동산 거래 신고의 내용에 누락이 있는 경우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외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에 틀렸죠. 거래대금 지급증명 자료는 취득세 3배가 아니라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1번에 5번이 되겠고요. 2번 신고서 작성 방법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에 입주권이 매매의 대상인 경우 분양금액란에는 권리가격에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적는다 했는데 입주권, 분양권인 상태에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즉 등기하기 전에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등기된 이후에 거래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의 거래금액란은 둘 이상의 부동산을 함께 거래하는 경우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금액을 적습니다. 그리고 디귿의 종전토지라는 입주권 매매의 경우에만 종전토지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얼에 보면 계약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으면 되겠죠. 따라서 기억만 틀렸고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를 정정하려는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는 발급받은 신고필증의 정정사항을 표시하고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했는데 이 거래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또는 휴대전화번호의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서명 날인을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거래 당사자 중에서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되겠습니다. 매수인 휴대전화 바꾸려면 번호 정정하려면 매수인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 정정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 적은 것, 오타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은 거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다고 해서 틀렸습니다. 거래 당사자 중 해당자만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개업공개사가 해제 등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작년에 개정이 됐죠. 이제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날인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2번 틀렸고 3번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 즉 전자계약서를 적으면 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도 없고 해제 신고서 제출할 필요도 없습니다. 시스템상 해제를 하면은 해제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봅니다. 4번 해제 등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내용을 확인한 후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즉시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작년에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즉시가 X고요. 5번이 정답입니다. 시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신고 내용의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물론 전자문서에 의한 보고나 정보책에 입력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고 시도지사는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매월 1회 장관에게 보고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다음 4번 문제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인데 1번이 정답이죠. 거래대상 부동산의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은 신고서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우리 신고서 기재해야 될 게 9가지가 있었죠. 신고서에 기재할 내용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 이 2개는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주택법상 주택으로서 3억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신고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실제 거래 가격, 부동산의 종류, 개업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공개사, 계약일,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조건 기한, 그 다음에 부동산 소재지, 이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만 신고하면 되고요. 1번에 있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의 경우에는 확인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고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에 1번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번 투기과열지구 소지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이상인 주택법상 주택을 경우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1번, 2번 다 마찬가지입니다. 실입주 여부 할지 신고해야 되고 3번 거래 당사자 중 매수인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자금 조달 제출 규정을 적용을 배제한다. 예. 국가 등이 속이는 건 없다고 보고요. 맞습니다. 3번도. 4번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할 때 매수인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한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신고관청에 함께 제출해야 된다. 맞습니다. 5번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 중 매수인 외의 자가 자금 조달 입주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매수인은 부동산 거래 계약을 신고하려는 자에게 신고관청이 아니라 신고하려는 자에게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가 아니라 50일 이내에 자금조달 입주계획서를 제공해야 된다. 즉 50일 이내에 개업공개사에게 제출하면 개업공개사가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때 이 자금조달 계획을 신고하면 되겠죠. 그래서 60일이 아니고 50일이 답이 되겠습니다. 5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은 6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틀린 것입니다. 1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택지개발 촉진법 마찬가지입니다. 7개 법률, 공급계약 처음 분양받았을 때도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서. 그 다음에 3번 부동산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필정을 즉시 발급해야 된다 했는데 이게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이게 지금 복수 정답이네요. 지금 오타가 있어서 그런데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로 바뀌었습니다. 지체 없이로. 그래서 3번도 지금은 틀렸고요. 4번도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6번에 3번, 4번 두 개가 복수 정답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설에는 4번으로 되어 있는데 3번이 즉시가 지체 없이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번,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거래의 신고를 해야 하는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대행할 수 있다. 소속공개사는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 중개보조원은 제출을 대행할 수 없습니다. 다음은 7번 문제 보겠습니다. 7번. 역시 틀린 것인데 1번 거짓으로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자의 경우에 시행령에 있는 구체적 기준은 400만 원이 맞습니다. 구체적 기준 400만 원. 60일 안에 신고하지 않는 경우 구체적 기준 최대 300만 원이고요.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 최대 구체적 기준 500만 원이고요. 구체적 기준이 500만 원이고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자는 400만 원이 맞습니다. 구체적 기준. 이 구체적 기준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2번에 보면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3천만 원 이하의 가태료와 취득가격의 100분의 5 이하의 가태료의 경우에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번 아무리 늘리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4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가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아니합니다. 5번 자진신고한 날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 이상이 아니라 3회 이상 가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가태료를 감경, 면제하지 않는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회가 아니라 3회가 되겠습니다. 3회 이상 면제 감경받고 네 번째 이제 자진신고하더라도 면제 감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변경신고할 수 있는 내용만으로 되어 있는 것은 했는데 5번에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이 틀렸네요. 7번 공동 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인데 매수인 중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가 아니라 제외되는 경우에만 해당되고요. 8번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에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인데 거래 대상 부동산 등 일부가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추가되는 경우가 해당된다 해서 틀렸습니다. 5번은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 7번은 추가가 아니라 제외되는 경우만, 8번도 가로 안에 추가되는 경우가 아니라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8개 중에서 변경 신고할 수 있는 것은 5개입니다. 2번이 답입니다. 우리 이론할 때 암기를 변경 신고는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렇게 암기를 했죠. 거래 지분 비율, 거래 지분, 그 다음에
매수인의 변경, 부동산 등의 변경인데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된다. 추가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요. 중도금, 면적, 거래 가격, 조건, 기한, 지분 변경, 도면 가기 8개 중에서 지금 우리 8번은 5번 거래 예정 가격이 아니라 거래 가격, 7번, 8번은 가로 안에 추가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5번, 7번, 8번이 틀렸고요. 그래서 5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69페이지 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중개거래인 경우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필정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금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또 토지거래 허가받아도 금인받은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의 위임을 받은 소속공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의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 소속공개사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보여주어야 한다. 소속공개사 신분증만 제시하면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경우는 필요 없습니다. 4번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인 경우 국가가 부동산 거래 계약의 신고를 해야 된다.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신고관청은 거래대금 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자진신고 환자에 대해서 가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답이 5번인데 자진신고 하더라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닌 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60일 이내에 미신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래 대금 지급 증명 자료 미제출, 그 다음에 그 외 자료 미제출, 그 외란 거래대금 지급 증명 자료 이외의 자료 미제출, 이 3개는 자진신고 하더라도 면제,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 리니언시 제도, 자진신고 제도가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신고한 경우 둘 중에서 먼저 자진신고한 사람 1명만 면제해 주죠.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입니다. 옛날에는 작년 1월 19일까지는 외국인 토지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틀린 것인데 1번 외국인이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때에도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X입니다. 즉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할 필요는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매매, 교환,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매매의 경우는 우리나라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일반 규정에 의해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 규정에 의해서 매매의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할 필요 없다. 그러나 교환이나 증여 계약은 우리나라 사람은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데 외국인은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고 60일 이내 안 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매매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의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은 외국인이 경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을 한 경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그 다음에 3번은 군문자야, 네 군데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되죠. 군문자야, 허가받아야 됩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5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인 경우 외국 법인이 자본금 2분의 1 가지고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전부 2분의 1이죠. 2분의 1. 숫자 2분의 1을 주의를 하시고요. 1번에 그래서 1번이 되겠고요. 다음은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옳은 것인데 역시 1번이 되겠네요. 구성원의 2분의 1, 자본금의 2분의 1,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이 가지고 있으면 전부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1번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은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는 60일 이내에 신고하고요. 3번 계약 이외의 원인인 경우는 60일이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일반 규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으면 외국인 특례에 의해서 또 한 번 부동산 거래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씩 할 필요 없다. 그래서 틀렸고 5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해서 국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1번이 따라서 답입니다. 3번 문제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외국인으로 국적이 변경되면 3월 이내가 아니라 6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신고관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틀렸고요. 2번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신고관청이. 그래서 틀렸고 3번은 경매,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면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 다음에 4번은 이 시장군수구청장은 허가 내용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5번에 보면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71페이지. 외국인 등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경관보전지역이 아니라 효력이 있다 했는데 효력이 없죠. 허가 받아야 되는데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군문자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에서는 허가 안 받으면 무효다, 효력 없다. 맞고요. 리어는 경매는 60일이 아니라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요. 디귿의 상속의 경우에는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그 다음에 맞고요. 리얼은 허가 신청서를 받은 신고관청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틀렸고요. 따라서 맞는 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번입니다.
5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은 대한민국 영토에서 외국인의 상속, 경매 등 계약 이외의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 했는데 적용됩니다.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요. 2번은 신고 간청은 신고 내용을 매 분기 종료일부터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장관에게 제출해야 됩니다. 3번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소지하는 건물에 대한 저당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예, 저당권은 특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고하거나 허가받을 필요 없습니다. 3번이 맞습니다. 4번은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인 등에 해당되지 않는다 했는데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외국인 등에 해당되니까 딱 절반이 우리나라 사람이라도 외국인 등에 해당되겠죠. 반은 우리나라 사람, 절반은 외국 사람이라면 그건 외국인 등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전원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비법인 사단은 역시 외국인 등에 해당이 되겠죠. 따라서 5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이 토지거래 허가제가 종전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었습니다. 1번 개업공개사가 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토지 매매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인데 1번 허가 안 받으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번은 관할 간청의 허가가 있기 전에는 매수인은 그 계약 내용에 따른 대금 지급 의무가 없고요. 3번 허가 신청에 이르기 전에 매매 계약을 일방적으로 철회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일정한 손해액을 배상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다. 효력이 있습니다. 배액 상환하기로 하는 건. 예, 그래서 3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4번은 매도인이 허가 신청 절차에 협력하지 아니하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협력 의무의 이행을 서로서 청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5번 이 매매계약은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하기로 의사표시를 명백하게 한 때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에 허가가 필요한 면적은 했는데 2번에 72페이지 2번에 답이 4번입니다.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인데요. 자, 그러면 이 면적, 기준 면적 이걸 암기를 해야 되는데 기준 면적을 한번 보면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 도시지역 안에서는 우리 주거지역이 있고요. 상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주상공록이죠. 녹지지역, 공업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미지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지역 밖에서는 기타, 그 다음에 농지, 임야가 있습니다. 주거지역에서는 18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됩니다. 180제곱미터 이하면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주거 18, 상노미, 상업 200, 녹차 T100, 100제곱미터 초과, 066, 공업 660 초과, 미간지구, 미식축구 9, 9.9, 기농한, 임백천, 임백천, 임야는 1000제곱미터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되고 농지는 절반 500, 기타는 250 초과하는 경우 허가받아야 됩니다. 이 허가받아야 되는 기준 면적이 과거 공법시험에 출제됐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2번에 4번이 정답입니다. 녹지지역은 100제곱미터 초과하면 허가받아야 되는데 200제곱미터니까 허가받아야 되죠. 따라서 2번에 4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번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틀린 것입니다. 답은 5번인데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지정 절차나 해제 절차가 똑같습니다. 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다만 재지정의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의견 청취를 해야 되죠. 장관이 지정할 때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청취해야 됩니다. 재지정의 경우. 그래서 재지정 절차가 가장 까다롭죠. 예, 지정할 때나 해제할 때나 모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고요. 4번 틀린 것은 했는데 정답은 4번인데요.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된 토지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선매자를 지정하는 경우 선매자가 토지를 매수할 가격은 토지 소유자 매입 가격으로 한다가 아니라 감정가격입니다. 이 선매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공익사업 등을 위해서 취득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세대로 사야 됩니다. 취득가격이 아니라 지금 현 시세가 많이 올랐으면 감정가격은 사실 시세나 마찬가지죠.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따라서 선매는 국가 공공기관이 먼저 필요해서 선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격이고요.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매수 청구해서 매수하는 가격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매수하는 가격은 공시지가, 불허가 처분을 받았을 때 선매 가격은 감정가격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선매는 국가 공공기관이 사인들, 개인들에 우선해서 먼저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것을 선매라고 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4페이지 5번입니다.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가 이용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있지 않는 경우,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매 협의 매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지 않거나 공익사업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선매 협의 대상이 됩니다. 2번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이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 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 협의를 해야 되고요. 15일 이내에 맞습니다. 그리고 1월 이내에 선매 협의를 완료하고 선매 협의 완료 조서도 제출해야 되죠. 선매 협의가 불성립되면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이 맞고요. 4번은 선매 가격은 매입 가격 기준이 아니라 감정 가격 기준이고요. 5번은 앞에도 말했지만 선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되지 선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허가 또는 불허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입니다. 74번에 옳은 것은 했는데 기억해 보니까 허가구역 지정은 그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니은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압류부동산 공매, 국유재산 공매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 공매는 3회 이상 유찰된 경우 허가받아야 유찰된 경우 허가 안 받습니다. 수용되는 경우도 허가받지 않죠. 그 다음에 뭐 채비지, 보류지 매각,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아 분양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자기의 주거용
주택용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 계약을 허가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2년간 그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된다. 예, 주거, 임업, 농업, 축산업, 수산업, 그 다음에 대체토지 취득, 그리고 편익시설, 복지시설, 복리시설 2년입니다. 사업용 토지는 4년, 현상보존은 5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맞네요, 다. 리얼에 보면은 토지의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고, 맞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는 아니 된다 했는데 이미 부과된 것은 징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리얼이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서 시험에 5문제 출제됩니다. 실제 시험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에서 작년에 3문제,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에서 1문제,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제에서 1문제 이렇게 출제됐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 아마 공부하시는 수험생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운 느낌이 드는 파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기본서를 보시고 이게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만 됩니다. 실무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실무를 할 텐데 실무는 다른 과목에서 배운 것만 해도 또 8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습니다. 실무가 약 30문제, 30% 정도 출제가 됩니다. 약 12문제 정도 출제되죠.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다음 시간 중개 실무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